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22.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이 20도 안팎으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이 10에서 50mm로 많은 편인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30에서 80,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그동안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그치는 모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기압권 내에서 별다른 구름은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인데요. 밤 사이에 국외에서 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쌓이면서 본격적인 강수가 시작되는 내일 오후 전까지는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서해안 그리고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는데요. 비와 함께 해안가나 내륙 지방에는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3도, 서울이 8도, 대구 7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 역시 강계가 4도, 함흥이 7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 대전, 전주, 광주가 20도, 강릉은 21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은 함흥이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졌습니다. 또 지금 강원도와 영남 그리고 전라남도 일부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3월에는 이렇게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이맘때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영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맘때는 많은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웠을 경우에 해충은 11% 정도가 감소한 반면에 익충, 이로운 곤충들은 89%가 손실이 있어서 실제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를 절대 자제하셔야 합니다. 네, 오히려 해충보다는 이로운 익충이 더 많이 죽는다고 하니까요. 논밭두렁 태우기는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농업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농업시설의 화재는 전기와 화기 취급을 부주의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데요.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과 같이 일상점검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화재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을 살펴보면요. 전선에 탈색 및 손상이 없는지 배선 상태를 점검하셔야 하고 멀티탭과 콘센트 등에는 먼지 쌓임이나 파손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전기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해서 동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접속부에 탄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냉난방기의 배선 손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기의 개변조 등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쪼록 봄철에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정부에서는 3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균치를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 4월의 예상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내기철에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일부 경상북도 포항, 전라남도 곡성, 강원도 속초는 관심 단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까지의 저수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기준으로 저수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88.6%로 평년보다는 약 10% 이상 많은 상태인데요. 강원과 전남은 각각 89.6, 80.1%로 역시 평년보다 많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제주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3월 중순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가에서는 슬슬 모내기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봄철이 시작되고 농사가 시작되면서 벼를 육묘하는 농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벼 육묘는 모짜리를 만들어서 육묘하는 모짜리 육묘와 그렇지 않고 모짜리 없이 실내에서 다단식으로 육묘를 하게 되는 실내 육묘로 구분을 합니다. 주로 모짜리 육묘는 모짜리에서 35일 전후에 좀 길게 키우는 중모를 키우는 방식이 있고요. 또 실내 육묘는 10일 이내로 짧은 그런 모를 해서 어린 모를 키우는 그런 육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맘때는 이제 중묘를 키우는 그런 모짜리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모를 키울 때는 무엇보다도 이 품종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품종을 선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벼 품종의 선택은 재배 목적과 용도에 맞는 품종을 하시되 재배하는 지역의 생태와 그리고 품종의 습기들을 고려해서 품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벼 품종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수기가 다른 2개 내지 3개 품종을 적절히 안배해서 재배함으로써 기상재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물사종이 좋지 않은 가뭄 상습지에서는 적기 파종보다도 늦신기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도시 근교의 도로변에 있는 논에서는 야간에 점등 지역이기 때문에 조생종을 재배함으로써 출수 지연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재배 지역에 따른 적절한 품종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재배 지역에 맞는 적절한 품종을 선택하셨다면요. 그 다음에는 벽실을 소독하고 또 파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벽실을 이때 소독하는 이유는 종자전염병인 도열병이나 또 키다리병, 가시무늬병, 그리고 벼이삭 선충과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긴 시간을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종자 소독으로 미리 예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자를 소독하는 방법도 좀 짚어주시죠. 네, 벼 종자를 소독하는 방법은요. 먼저 약액의 온도를 10도에서 3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크로라즈 유제 10ml를 물 20리터에 희석하는 비율로 만든 다음에 종자를 30도 발화기에 넣고 약 48시간 정도, 이틀 정도를 침지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싹이 튼 종자는 물로 2번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플루디옥소닐 종자 처리제를 즉 액상수화제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처리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종자 소독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종자를 키울 수 있는 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흙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벽실을 확보한 다음에는 모 기르기에 필요한 상토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벼 육묘에 알맞는 상토의 조건으로는 벼 뿌리 발육이 잘 돼서 매트를 짱짱하게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양 작업을 할 때에 흐트러지지 않고 또 이양한 묘에 탑재를 했을 때 적당하게 미끄러지는 그런 흙이어야 합니다. 즉 양토나 식양토에 이런 흙으로서 배수성과 보수성이 적절하고 또 병영군이 없으면서
토양의 토양산도가 4.5 내지 5.5 범위에 들어오는 그러한 논토양이 상토로서 적합합니다. 네, 방금 이 상토의 산도가 4.5에서 5.5 정도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벼의 육묘에서 이 상토의 산도가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벼의 상토의 산도는 벼 어린 뿌리를 자라는데 매우 크게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토의 적정 토양산도 pH를 4.5에서 5.5로 조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산화제를 사용해서 토양산도 pH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토 100kg당 pH 1단계를 낮추는 데 필요한 산화제의 양은 사형토의 경우에는 유황가루는 80g, 그리고 녹유산은 80cc 정도가 필요하고요. 식양토의 경우에는 유황가루 55g이나 녹유산 50cc가 필요한데요. 이 유황가루는 상토를 사용 전에 1개월 전에 혼합해 주어야 하고, 녹유산은 상토를 사용하기 3일이나 7일 전에 처리를 해야만이 나중에 피해가 없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종자를 미리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토 같은 경우에도 미리 소독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자와 함께 상토도 반드시 소독을 해주어야지 안전한 육묘가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이렇게 인공 상태의 경우에는 이미 소독이 돼 있으니까 굳이 소독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농가에서 조제해서 사용하는 자가 상토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하고요. 상토 소독 방법으로는 고열 살균법이나 또 토양 훈증제에 의한 살충 살균법, 그리고 약재를 토양에 혼합해주는 방법 등 중에서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자를 소독을 했고 상토도 소독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파종 전후에 앞서서 벽시에 알맞은 최악 그리고 출하 온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상토까지 준비가 돼서 파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침종한 종자가 고르게 싹을 트게 하기 위해서 건져 올린 다음에 30 내지 32도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싹틔움을 하는 최하 작업을 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최하된 종자를 파종한 다음에는 깜깜한 암 상태에서 32도로 2일 정도를 방치하면 출하가 고르게 잘 되게 됩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중모를 키우기 위한 모짜리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떤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벼의 중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짜리에서 육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짜리에서 육묘한 상자는 일단 모짜리에 치상을 하고 비닐을 덮어서 육묘하는 보온절충 모짜리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부직포를 덮어서 육묘하는 부직포 모짜리 등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온절충 모짜리는 활죽과 비닐을 사용하는 반면에 부직포 모짜리는 부직포만 씌우는 방식입니다. 통풍하고 순화하는 작업은 절충 모짜리는 별도로 통풍을 해줘야 되는데 부직포 모짜리는 통풍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보온절충 모짜리는 부직포 모짜리에 비해서 고온장애를 받을 우려가 더 크고요. 반면에 저온에는 보온절충 모짜리가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 육묘 자재의 재활용 문제도 부직포 모짜리는 잘 관리하시면 2, 3년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중모를 키우기 위한 모짜리의 장단점까지 꼬집어 봤습니다. 이외에도 육묘 관리법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주로 부직포 모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육묘 관리 시에 부직포의 규격이 중요한데요. 제곱미터당 40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진 부직포로서 차광률이 30%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부직포 모짜리를 할 경우에 모파는 배수가 잘 되도록 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모가 자람에 따라서 부직포도 같이 적당하게 올라와서 모가 상하거나 병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직포는 언제쯤 제거하는 것이 알맞을까요? 네, 보통 이양하기 전에 7일에서 열흘 전에 제거하고 햇볕을 쐬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자가 발화된 후에 경화기, 좀 이제 생육이 단단해지는 시기죠. 이 시기에 들어서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출하를 한 다음에 약한 그런 묘들을 단단하게 키우기 위한 경화기는 경화 전기와 경화 후기로 나누어서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경화 전기는 녹화가 끝난 다음에 약 8일 동안에
주간에는 20도 내지 25도로 그리고 야간에는 15도 내지 20도 정도로 온도를 관리해주고 경화 후기는 경화 전기가 끝난 다음에 15 내지 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주간에는 온도를 낮춰서 15 내지 20도로 그리고 야간에는 10도 내지 15도로 온도 관리를 하는 게 알맞습니다. 네, 벽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온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라남도에서 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해남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은 어제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14.6도로 일교차가 무려 18도 이상 크게 벌어졌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이 1도, 낮 최고 기온이 17도 정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해남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이 벼 육묘를 할 때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중면 모짜리 두 가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물을 대기 위해서 도랑에 항상 알맞은 물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관수 노력을 크게 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전라남도 해남의 황산면, 산이면, 계곡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벼 육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벼 육묘를 할 때 병해에는 좀 강한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봄에는 일교차가 클 뿐만 아니라 야간에 좋은 현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음한 기온차 때문에 병에는 물론 생리장애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 주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육묘 때 나타날 수 있는 병해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벼 육묘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에는 이꽃병과 키다리병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꽃병은 온도가 주간에 30도 이상이 되거나 야간에 10도 이하가 되는 이런 극심한 온도차, 또 과건이나 가습, 그리고 토양산도가 6.0 이상에서 발병하는데요. 그 증상은 묘의 생육이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마르게 되고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게 됩니다. 키다리병은 균의 포자가 종자에 전염되어 있다가 육묘 중에 번식 조건이 좋아졌을 때 발생하는데요. 기계이양 상자 육묘는 일반적으로 밀파를 하게 되므로 종자가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종자 간의 2차 전염에 의해서도 키다리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주로 습해 관리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방제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에 반대인데요. 이꽃병 예방을 위해서는 온도가 주간에 30도 이상이 안 되도록 또 야간에는 10도 이하가 안 되도록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키다리병의 경우에는 파종량이나 온습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역별 벼 재배가 많은 충남 당진의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작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당진의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기온을 보면 3월 14일 작년에는 평균 16.5도로 올해는 3.9도로 약 10도 이상 기온이 낮았습니다. 3월 18일인 어제의 기온을 보면 작년은 6도, 올해는 4.3도로 작년보다는 약 1도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강수량인데요. 작년 3월 15일에는 14mm, 올해는 3mm로 작년보다는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남 당진의 우강면, 합덕군, 그리고 송화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벼농사의 시작, 육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의 시설하우스 감자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인데요. 잎맥 사이사이에 밝은 갈색의 반점이 불규칙적으로 생기더니 점차 커지면서 잎 가장자리가 흑갈색으로 타면서 위쪽으로 말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남서쪽 측창 부근만 발생했다고 하는데 X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인지 의뢰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풍에 의해서 농작물끼리 접촉에 의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국지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강한 바람이나 또는 폭우 등의 기상재해를 발생하게 되면요, 잎이나 줄기가 부러지는 기계적인 장애를 받기 쉬운데요. 시설 재배 작물들도 창문이나 출입구에서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강한 바람이나 강한 햇볕으로 잎이나 줄기가 직접적 또는 접촉에 의해서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방법이나 방제법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감자를 이번의 경우 사례와 같이 시설 재배를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불규칙적으로 유입되는 강풍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야 하고요. 또 파손된 곳이나 정확하게 닫히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즉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았을 때 상처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때는 곰팡이병이나 바이러스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작물 보호제를 살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농가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